일단은 법적으로 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설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즘 높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높은 층고 같은 경우에는 형태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컨텐박스 간섭이 있는 경우는 막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막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쉽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저희 회사의 신입 디자이너로 오신 강민혁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직접 참여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붙박이장 관련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정리를 해서 오늘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제가 좀 답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영상 보셨어요? 많이 봤죠? 이 앞에 붙박이장 영상이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붙박이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신입 실장님께서 궁금한 내용까지 좀 더 담아서 아무 데서나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로만 구성해서 이번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붙박이장 설치할 때는 이 천정 높이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집의 높이는 한 2.3m 정도가 기본적인 높이거든요. 붙박이장은 2100에서 2200 사이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박이장을 설치할 때는 이 몸통을 세워서 남는 공간에는 서라운딩이라는 마감 자재를 가지고 벽처럼 보이게 마감을 하는 건데요. 너무 높이가 낮은 집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 설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라운딩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서라운딩 굳이 안 하고 천장 끝까지 붙박이장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붙박이장 설치할 때를 보셔야 되는데 붙박이장 몸통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가구처럼 큰 가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부품으로 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세워서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눕혀서 조립을 하고 붙박이장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세울 때의 반경이 너무 딱 맞으면 안 세워지거든요. 받쳐서 그런 경우 때문에 천장까지 딱 맞춰서 들어가지 못하고요. 몸통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네. 본부장님께서 낮은 집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요즘 높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아파트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붙박이장을 비규격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층장의 형태의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비규격 맞춤 제작하는 방법은 정말 높은 층고는 불가해요. 자재의 최대 길이가 2.4m거든요. 층고가 2.4m 이내라면 이 2.4m를 최대한 사용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 위에 정말 높은 층고 같은 경우에는 적층장의 형태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적층장이 뭔지 아나요? 적층장 알죠? 뭔데요? 적층장 이제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적층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적층장은 뭐냐면 기존 붙박이장 위에 한 가지의 붙박이장을 또 올리는 거예요. 문 닫았을 때는 라인이 이렇게 십자 라인으로 딱 나오겠죠. 그래서 높은 층고의 아파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바로 적층 형태의 붙박이장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붙박이장 설치되는 벽에 이 창문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하려고 봤는데 이 창문이 있는 벽들이 있거든요. 그런 벽에 붙박이장을 설치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창문 틀이 있는 경우 붙박이장을 설치할 때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문 틀이 있는 경우에는 왜 안 되나요? 일반 외벽은 벽체 두께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열성이 보장이 되는데 창문은 그만큼 단열 성능이 좋지 못하거든요. 일반 벽보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그쪽으로 곰팡이나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로나 아니면 곰팡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네. 부득이하게 창문 틀 있는 벽에 네. 설치를 하게 된다면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주택인데 여기밖에 안 돼, 붙박이장이. 이런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기 전에 창틀에 보온 작업 좀 하셔야 돼요. 창틀 문으로 잠그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아이소핑크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시공해놓고 그 다음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창문 틀이 있는 벽면에는 붙박이장 설치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붙박이장을 설치할 때 이 커튼박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커튼박스를 붙박이장으로 가릴 건지 안 그러면 이것을 살릴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커튼박스가 뭔가요? 모르세요?
커튼 박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커튼이 들어가기 위한 커튼 레일이 설치되는 공간인데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커튼 박스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커튼을 끝까지 열었을 때 붙박이장 때문에 받쳐가지고 막으면 안 들어가겠죠. 뭐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커튼 박스까지 좀 막아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좋고요. 나는 커튼이 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커튼 박스 공간을 살려두고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커튼을 다 열었을 때 안까지 커튼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컨텐박스 간섭이 있는 경우는 막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막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막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머리카락하고 먼지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커튼박스 그냥 막아서 좀 깔끔하게 연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옆에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죠. 네네네. 근데 너무 여유 공간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좀 최대한 안쪽으로 당겨가지고 차라리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 커튼도 놓고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 오면 큰 밥상 쓰잖아요. 그런 것들 보관하면 좋겠죠.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면 공간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으나 저는 붙박이장 할 때 커튼박스는 막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붙박이장 설치하실 때 설치 깊이를 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님들이 이 정도는 아세요. 여기에 붙박이장 설치가 될까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붙박이장 깊이는 몸통 깊이 기준으로 60cm 정도가 되거든요. 60c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그럼 붙박이장 설치가 가능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붙박이장 설치할 때는 원벽에서 5cm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떨어뜨려야 되나요? 그거를?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안에 결로라든지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붙박이장 설치할 때는 정말 공간이 안 나온다면 뭐 3cm, 5cm 정도 띄워놓긴 하지만 최소 좀 여유롭게 5cm에서 10cm의 공간을 좀 띄워두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야 뭐 나중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그래서 붙박이장 설치할 때는 70cm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가 45cm라면 설치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또 이게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웃기겠지만 제가 몸통 깊이가 60cm라 했잖아요. 그러면 벽처럼 끝까지 막는 게 아니고 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비워두고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PD님이 이제 넣어주실 건데 붙박이장 끝까지 설치하지 않고 붙박이장은 좀 줄여서 설치를 하고 마감재로 마감을 하고 이 공간을 좀 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제 시측하러 갔는데 붙박이장 위에 스프링클러가 있더라고요. 붙박이장 설치하려는 곳에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전열 교환기, 환기 디퓨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붙박이장 설치하는 위치에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하면 설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열 교환기 얘기할 때 환기 디퓨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급기와 배기가 있는데 잘 안 쓰신다고 하시면 막는 거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환기 디퓨저는 뭐 고객님 선택 사항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저번에 고객님 실측하러 갔는데 네. 이사 가는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거기는 필름하면 안 될까요? 기존 붙박이장은 필름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필름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환경을 생각해서는 정말 좋은 일인데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붙박이장은 PB라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파티클 보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보드들이 너무 오래되면 사가서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손만 닿아도 가루가 날리는 듯이 이렇게 으스러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붙박이장 새로 설치하는 게 좋고요. 철거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외관 너무 깨끗하고 좋아. 근데 이제 딱 문 열었을 때 옷 냄새 확 나는 거 있죠. 관리가 잘 안 된 붙박이장들이 있는데 그런 붙박이장들은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짝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옷장 안에 이제 내 옷을 넣었을 때 냄새가 내 옷에 싹 다 배어요. 그러면 내 옷에는 그런 냄새 안 나는데 그 옷에 넣자마자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막 퀴퀴한 냄새 나면 옷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그런 붙박이장을 필름으로 리폰 작업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개 또 남았는데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아, 오케이.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이사 가는 집에 네. 그 붙박이장만 좀 놔두고 도배나 마루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고객이 있었는데 네. 가능할까요? 다양한 고객들이 많네요, 맞죠? 너무 많습니다. 네. 붙박이장을 놔두고 도배나 마루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해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쪽으로 도배라든지 마루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벽박이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오래 안 됐으면 나중으로 생각해서라도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본부장님, 진짜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있어요. 자꾸 진짜 아까도 마지막에 저 진짜 마지막이 이게 스윙문이 있는 붙박이장에서 갑자기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원해요 라는 고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할까요? 일반 이제 붙박이장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몸통은 두고 도어만 바꾸는 건 조금 그러니까 스윙도어를 또 스윙으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여기 왼쪽에 붙박이장 영상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붙박이장 얘기할 때 보링 구멍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되어 있는 가이드성 구멍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보링 구멍을 잘 맞춰서 현장에서 보링을 한다든지 그 보링 구멍에 맞는 도어를 사용한다면 문짝만 교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스윙도어에서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바꾸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구조적으로 이 슬라이딩 철물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도어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윙도어를 슬라이딩장으로 바꾸는 비용보다 철거하고 슬라이딩장 넣는 게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붙박이장 영상 많이 봐주셔서 또 붙박이장 설치했을 때 주의사항 그리고 정말 우리 신입 실장님 현실적인 고민까지 제가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변에 붙박이장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 공유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붙박이장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붙박이장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영학이었습니다.